일본 정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은 선진국 최악 수준. 이것은 일본 재무성에서 말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 부문 전체 채무 잔고는 매년 늘어 올해 3월 기준 1216조엔, 한화 약 1경 24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6%로 세계 최대급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는 물론 2019년 기준으로는 심지어 베네수엘라보다도 높았습니다. 이 정도 부채 규모면 웬만한 나라들은 국가부도 사태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국가부도를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1%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재무성도 일본의 채무 비율을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턱없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 특수로 회심의 전환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 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89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4% 정도로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닥친 부동산, 건축, 금융에 이르는 복합불황 이후 헤이세이 내내 침체를 거듭하며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복합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 재정 및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09년 GDP 대비 100%, 2012년 230%, 2014년 245%, 그리고 현재 250%가 훌쩍 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의 원인은 크게 재정, 금융, 조세 정책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정 확장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하지 않으면 GDP가 버블 직전 대비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은 별 성과 없이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이어졌고 누적된 국가 부채로 이자 상환도 여의치 않아 이를 위해 또다시 부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통화 확대 정책을 취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디플레이션과 금융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도 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소비 절약으로 인한 실질 수요 감소로 국가 부채는 더 늘어 조세 정책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 인구적 요인도 큽니다. 초고령화로 복지 예산 지출은 급증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니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인구적 요인으로 인한 부채 증가는 여타 선진국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의 정치력 부재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주도할 정치력이 부족했습니다. 자민당은 과거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지만 여러 파벌로 이뤄진 정치 집단의 성격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참신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품 붕괴 이후 역대 총리를 살펴보면 고이즈미와 아베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으로 단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양한 경제 비경제적 요인이 만성 재정 적자를 초래해 국가 부채 급증으로 정착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규모에도 일본 경제가 버티는 건 일단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채 대부분을 일본 금융기관들, 즉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저축률은 근래 마이너스에 이른 적도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지만 일본 경제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인 1980년대 20에서 30%에 달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축으로 금융기관에 몰린 돈은 국가 부채 수요 충당에 쓰였습니다. 높은 저축률로 인해 국채 대부분을 일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이 엄청난 국가 부채를 뒷받침한 셈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4배 정도로 현재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양국의 엇갈리는 상황은 국내에 존재하는 자금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일본은 국내에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거의 해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국채가 매물로 나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폭락했고 위기는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경우는 국채 소유자 90% 정도가 일본 기관과 투자자들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갚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내수 시장으로 버티고 있던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불경기와 경제역 성장으로 인해 불안한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사와카미 회장은 지금의 일본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말하며 곧 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와카미 회장은 주식시장에 거품이 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주요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풀고 중앙은행은 채권 등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뿌린다.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ETF 등을 사들여 돈을 뿌린다. 이렇게 마구 사들이다 보니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액이 국내 총생산의 1.2배까지 불어났다. 이렇게 풀린 돈이 원래는 경제의 활력을 북돋워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남아도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라며 곧 일본의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거센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와카미 회장의 인터뷰를 본 일본의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실패로 일자리를 잃고 또 부동산 폭등으로 집 마련의 꿈을 잃은 국민이 빚을 내 주식 등에 투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거품 시장의 난전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소비도 줄이고 근로마저도 줄였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다. 옆 나라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고 하는데 곧 아시아 전역에 경제 위기가 오겠지. 어느 나라가 먼저 위기를 맞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본다. 먼저 위기를 맞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에 치중된 것을 해결하면 수출을 해야 한다. 수출에 최적화된 나라가 한국이다.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로 돈을 벌기 때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본이 어려워도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나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우리 일거야. 코로나 때문에 GDP가 하락했다. 이걸로 경제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뉴스도 안 보나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빠르게 성장 가능하다. 이게 다 한국과 중국 때문이잖아. 한국은 일본에서 많은 기술을 훔쳐서 발전시켰고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중국은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비싸기만 하고 성능은 한국과 비슷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지. 나도 공감한다. 그나마 일본이 버틴 것은 내수시장 때문인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보여? 공감을 하긴 뭘 공감을 하냐? 일본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다. 영향력이 없는 한국과 비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화폐이다. 세계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즉시 환전이 가능하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것일 뿐 이 사태만 지나간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발 우리 일본에게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빌어대는 저 힘없는 한국이랑 비교를 하지 마라.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는 그만두지 그래. 일본의 엔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한국보다 큰 건 인정한다. 근데 현재 GDP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플러스로 향하고 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이 위기인 건 사실이잖아. 정신 좀 차려라.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 대부분이 현재 일본이 처한 위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댓글에서도 자주 보이듯이 흔히 말하는 국뽕에 취해 팩트와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잘 나간다. 어차피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라는 희망 없는 헛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냉철하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지난 잃어버린 30년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라는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도쿄올림픽 사태까지 겹쳐 정신이 깨어난 일본인들이 꽤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도 현재 점점 경제를 회복해가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건강에 힘을 쓰셔서 건강을 꼭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